제 이름은 이영자예요. 올해 67살이죠. 오늘 이야기는 제가 40년 동안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법정에 세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먼저 결말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법원 앞에서 판결문을 받아들고 친구를 봤어요. 희순아, 40년 친구 믿은 내가 바보였어? 그런데 법은 배신 안 하더라. 친구 박희순이가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영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돌아섰어요. 이제 우리 남남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그날 저는 3억 8천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2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2022년 7월이었어요. 제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이었죠.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못 살았어요. 남편은 65살이었어요. 너무 일찍 떠났죠.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았어요. 자식도 없었거든요. 남편 퇴직금하고 생명보험금을 받았어요. 3억 2천만 원이었죠. 큰 돈이었어요.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행 통장에 3억 2천만 원이 찍혔을 때 무서웠어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희순이한테 전화했어요. 박희순이는 제 중학교 동창이에요. 40년 지기 친구죠. 희순아, 나 지금 너무 막막해. 영자야, 무슨 일이야? 남편 보험금 받았는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희순이가 집으로 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희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자야, 힘들지? 혼자 남아서요. 응, 힘들어.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돈은 얼마나 받았어? 3억 2천만 원이요. 희순이 눈이 커졌어요. 와, 많이 받았네. 그 돈 잘 관리해야 해. 그러게. 은행 적금만 넣어둘까? 적금은 이자가 너무 적잖아. 요즘 물가 오르는데 그것만으론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 희순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영자야,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뭔데? 건강식품 사업 알아? 요즘 시니어들이 건강식품 엄청 사거든. 그건 알아. 텔레비전에서 광고 많이 하잖아. 내가 아는 사장님이 계셔. 건강식품 제조업체 사장인데 투자자 찾고 있대. 투자요? 응. 1년만 투자하면 2배로 불어난대. 확실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희순아, 나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우리 40년 친구잖아. 내가 너 해칠 것 같아? 그건 아니지만요. 희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영자야, 너 이제 혼자서 살아야 해. 연금만으론 부족하잖아. 돈 좀 불려놔야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교사 연금으로 월 180만 원 받고 있었거든요. 혼자 살기엔 괜찮지만 여유는 없었죠. 희순아, 정말 괜찮을까? 당연하지. 내가 책임질게. 우리 40년 친구인데. 40년 친구라는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희순이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결혼식 때 들러리도 서줬고 아이 낳을 때도 병원에 와줬어요. 제가 남편 잃었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같이 있어줬어요. 그런 친구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좋아. 그럼 얼마 투자하면 돼? 3억 정도면 좋을 것 같아. 1년 후에 6억 될 거야. 6억이요? 응. 건강식품이 요즘 대박이거든. 사장님이 확실하다고 했어. 그럼 남은 2천만 원은? 그건 당장 쓸 돈으로 남겨둬. 생활비 필요하잖아.
그날 저는 3억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2023년 9월이었죠. 희순이가 다시 집으로 왔어요. 영자야, 계좌번호 알려줄게. 여기로 송금하면 돼. 희순이 계좌로 보내는 거야? 응. 사장님이랑 계약은 내가 다 할게. 너는 그냥 송금만 하면 돼. 계약서는 안 받아? 받지. 다음 주에 가져다 줄게. 일단 송금 먼저 해야 사업 시작할 수 있대. 저는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한테 말했어요. 3억 송금하려고요. 어디로 보내시나요? 박희순 계좌로요. 직원이 확인 도장을 찍었어요. 송금 완료됐습니다. 영수증 챙기세요. 영수증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이 영수증 잘 보관해 둬야겠다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희순이한테 전화했어요. 희순아, 송금했어. 고마워, 영자야. 잘했어. 1년 후에 6억 받을 생각하니까 좋지? 응, 기대된다. 그럼 나 사장님한테 연락할게. 계약서는 다음 주에 가져다 줄게. 알았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3억이 없어졌어요. 희순이 계좌로 갔죠. 갑자기 불안했어요. 잘한 걸까? 괜찮을까? 하지만 희순이를 믿기로 했어요. 40년 친구니까요. 2주가 지났어요. 희순이한테 전화했어요. 희순아, 계약서 받을 수 있어? 아, 그게 사장님이 지금 중국 출장 가셨어. 돌아오면 바로 줄게. 언제 돌아와? 다음 주쯤? 조금만 기다려. 알았어. 한 달이 지났어요. 2023년 10월이었죠. 희순이가 집으로 왔어요. 서류 몇 장을 들고 왔더라고요. 영자야, 사업 잘 되고 있어. 이거 봐. 뭔데? 이게 사업 현황이야. 매출이 벌써 5천만 원 나왔대. 서류를 봤는데 숫자가 빼곡했어요.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믿었어요. 잘 되고 있구나? 당연하지. 내가 말했잖아. 1년 후에 6억 받을 거야. 고마워, 희순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뭘? 우리 사이에. 11월, 12월도 그렇게 지나갔어요. 희순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사업 현황을 보여줬어요.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믿었어요. 그런데 2024년 1월이 됐어요. 희순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희순아? 연결이 안 됐어요.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았어요. 이상했어요. 희순이는 제 전화는 항상 받았거든요. 문자를 보냈어요. 희순아, 무슨 일 있어? 전화 좀 받아. 답장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안 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했어요. 2주가 지났어요. 저는 희순이 집으로 갔어요.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어요. 희순아, 나 영자야. 문 열어줘.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어요. 희순아, 왜 연락 안 받아? 걱정됐잖아. 여전히 조용했어요. 옆집 할머니가 나왔어요. 누구 찾으세요? 여기 박희순 씨 아세요? 아, 그 집은 한 달 전부터 비었어요. 네. 여행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쯤 걸린다고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여행이요? 네. 큰 가방 2개 들고 나가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설마 날 속인 걸까? 아니야. 희순이가 그럴 리 없어. 40년 친구인데.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졌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3억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여기서 잠깐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됐어요. 희순이한테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됐어요. 매일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어요. 20통 넘게요. 희순아, 제발 연락 좀 해줘. 사업은 어떻게 됐어? 걱정돼. 나 지금 너무 불안해. 전화 한 통만 해줘. 답장은 하나도 없었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3억이 어디로 간 걸까? 희순이는 왜 연락을 안 받는 걸까? 2월 10일이었어요. 저는 다시 희순이 집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아침 일찍 갔어요. 8시쯤이었죠. 혹시 집에 있을까 싶어서요. 아파트 주차장에 희순이 차가 없었어요. 아직도 여행 중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희순이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땡동땡동. 조용했어요. 다시 눌렀어요. 희순아, 나 영자야. 있으면 문 열어줘.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희순아, 제발 좀 나와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여전히 조용했어요. 옆집 할머니가 또 나왔어요. 아, 또 오셨네요. 그 집은 아직 비었어요. 아직도요? 네. 벌써 한 달 반이 됐는데 안 들어오네요. 혹시 어디 갔는지 아세요? 모르죠. 여행 간다고만 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로비 벤치에 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3억이 어디로 간 걸까? 1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영자야, 나 희순이야. 희순이 목소리였어요. 희순아, 너 지금 어디야? 왜 연락 안 받았어? 미안해. 좀 바빴어. 바빴다고? 한 달 반 동안 전화 한 통 못할 만큼 바빴어? 희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영자야, 할 말이 있어. 뭔데?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지? 그게 말이야. 희순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업이 안 됐어. 뭐라고? 투자 실패했어. 제조업체 사장이 잠적했어. 잠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공장 문 닫고 사라졌대. 나도 피해자야.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돼? 그게 말이야. 돈을 못 찾을 것 같아. 못 찾아? 3억이 어디로 간 건데? 나도 몰라. 사장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연락이 안 돼.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희순아, 너 지금 장난해? 내 돈 3억이야. 남편 보험금이라고. 알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너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영자야, 진정해. 내가 나중에 갚을게. 언제 갚을 건데? 좀 시간이 필요해. 나도 지금 돈이 없어. 희순아, 넌 내 친구잖아. 40년 친구였잖아.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희순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로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상관없었어요. 3억이 날아갔어요. 40년 친구가 날 속인 거예요. 한참을 울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다른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최정숙이었어요. 정숙이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희순이보다는 덜 친하지만 믿을 만한 친구였죠. 여보세요, 영자야? 정수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영자야, 왜 그래? 울었어? 정수가,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어디야 지금? 희순이 아파트 로비야. 거기는 왜?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갈 수 없어. 정수가, 내가 올 수 있어? 알았어. 주소 보내.
바로 갈게. 주소를 문자로 보냈어요. 30분 후에 정수기가 왔어요. 영자야. 정수기가 저를 안아줬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됐어? 저는 전부 말했어요. 남편 보험금 3억 받은 것, 희순이한테 투자 맡긴 것, 연락 두절된 것, 오늘 전화 받은 것까지요. 정수기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희순이가 그랬어? 응. 투자 실패했대. 사장이 잠적했대. 정수기가 고개를 저었어요. 영자야, 그거 사기야. 사기? 응. 투자 실패가 아니라 희순이가 내 돈 가로챈 거야. 설마. 희순이가 그럴 리 없어. 40년 친구인데. 정수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자야, 깨어나. 40년 친구면 더 조심했어야지. 계약서는 받았어? 아니, 아직. 송금 영수증은 있어? 응, 그건 있어. 좋아. 카톡은 남아있지? 응, 다 있어. 통화 녹음은? 그건 안 했어. 괜찮아.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해. 증거요? 정수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영자야, 들어봐.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증거 수집이야. 증거 수집이요? 응. 희순이가 내 돈 가로챈 거 증명해야 돼. 그래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법적으로요? 당연하지. 3억이 날아갔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괜찮아. 우리 남편이 변호사야. 내가 상담 받아올게. 정말? 그럼. 일단 집으로 가자. 증거 정리부터 해야 해. 정수기가 저를 데리고 제 집으로 갔어요. 거실에 앉아서 서류를 꺼냈어요. 송금 영수증, 카톡 대화 내역, 희순이가 준 가짜 사업 서류까지요. 정수기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영자야, 이거 다 증거야. 잘 챙겼네. 그래. 응. 특히 이 카톡 봐. 희순이가 2배로 불려준다고 했잖아. 이게 증거야. 정말? 그럼. 그리고 오늘 희순이랑 통화한 거 기억나지? 다음부턴 꼭 녹음해. 어떻게 녹음해? 휴대폰에 녹음 앱 깔면 돼. 내가 해줄게. 정수기가 제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해줬어요. 다음에 희순이 전화 오면 이거 눌러. 그럼 자동으로 녹음돼. 알았어. 정수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영자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시작이요? 응. 희순이가 내 돈 가로챈 거 증명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 남편도 도와줄 거야. 고마워, 정수가. 친구 사이에 뭘. 희순이가 너한테 한 짓 생각하면 화가 나. 정수기가 그날 저녁까지 옆에 있어줬어요. 저녁을 같이 먹고 차를 마시고 증거 정리를 도와줬어요. 정수기가 가기 전에 말했어요. 영자야, 내일 우리 남편한테 상담 받자. 변호사니까 정확히 알려줄 거야. 알았어. 그리고 희순이 연락 오면 꼭 녹음해. 알았지? 응, 알았어. 정수기가 돌아가고 혼자 남았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증거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송금 영수증, 카톡 캡처, 가짜 사업 서류. 이걸로 희순이를 잡을 수 있을까?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이 어두웠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희순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40년 친구였는데 결혼식 때 들러리 섰던 그 친구가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3일 밤을 세워준 그 친구가요. 어떻게 날 이렇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보다 분노가 컸어요. 정숙이 말이 맞아요.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어요.
메모지를 꺼내서 적었어요. 해야 할 일. 정숙이 남편 변호사 상담. 희순이 전화 오면 녹음. 증거 더 모으기. 희순이 집 다시 가보기. 이웃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5가지를 적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40년 친구를 법정에 세울 거예요.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3억을 돌려받을 거예요. 메모지를 책상 서랍에 넣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이번엔 잠이 왔어요. 결심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거든요. 희순아, 기다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2월 11일 토요일이었죠. 정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정숙아, 나야. 영자야, 어제 잠잤어? 거의 못 잤어. 그럴 줄 알았어. 오늘 우리 남편 만나자. 점심 먹고 사무실로 와. 알았어. 오후 2시에 정숙이 남편 법률사무소로 갔어요. 강남에 있는 큰 사무실이었어요. 정숙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영자야, 왔어? 응. 정숙이 남편이 나왔어요. 변호사 김민수 씨였어요. 처제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정숙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네. 김민수 변호사가 서류를 봤어요. 송금 영수증, 카톡 캡처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처제님, 이거 사기가 맞네요. 정말요? 네. 투자 명목으로 돈 받고 안 갚으면 사기죄예요. 그럼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한데요? 일단 희순 씨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해야 해요. 어떻게요? 사설 탐정을 쓰는 게 좋겠어요. 사설 탐정요? 네. 희순 씨 재산 조회하고 돈 흐름 파악해야 해요. 김민수 변호사가 명함을 꺼냈어요. 여기 제가 아는 탐정사예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명함을 받았어요. 한국신용조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비용이 많이 들까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어요. 3억 잃은 것보다는 낫죠. 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희순 씨랑 통화할 때마다 꼭 녹음하세요. 녹음 앱은 깔았어요. 좋아요. 그럼 일단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시고 3개월 후에 다시 만나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정숙이가 말했어요. 영자야, 탐정 비용 내가 빌려줄까? 아니야. 내가 할게. 남은 돈 2천만 원 있잖아. 괜찮겠어? 응. 3억 찾으려면 이 정도는 써야지. 다음 날 사설 탐정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한국신용조사입니다. 저 김민수 변호사님한테 소개받았어요. 아, 네. 무슨 일이신가요? 사람 조사 좀 해주세요. 누구요? 박희순이요. 제 친구인데 돈을 안 갚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다음 날 탐정 사무실로 갔어요. 서울역 근처 작은 건물 3층이었어요. 탐정 이름은 박철수 씨였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앉으세요. 누구 조사하실 건가요? 박희순이요. 65살이에요. 무엇을 알고 싶으신데요? 재산이요. 그리고 제 돈 3억을 어디에 썼는지요. 박철수 씨가 메모했어요. 주소 아세요? 네. 여기요. 주소를 알려줬어요. 좋습니다. 한 달 정도 조사하고 보고서 드릴게요. 비용은요? 200만 원입니다. 선불로 받아요. 저는 가방에서 현금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 달 후에 연락드릴게요. 탐정 사무실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2월이 지나고 3월이 됐어요. 희순이한테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증거를 정리했어요.
카톡 대화를 출력하고 송금 영수증을 복사하고 메모를 남겼어요. 3월 15일이었어요. 저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갔어요. 식료품을 사러 갔거든요. 지하식품관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정육 코너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5세트 포장해 주세요. 돌아봤더니 희순이 딸이었어요. 38살 민지였어요. 민지가 한우 선물 세트를 사고 있었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총 150만 원입니다. 민지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민지가 한우를 받아들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제 심장이 뛰었어요. 희순이한테 전화하는 거였어요. 응, 한우 샀어. 우리 집 빚 다 갚았다며? 이제 좀 살만하네. 빚을 다 갚았다고요? 저는 민지 뒤를 따라갔어요. 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민지가 계속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 이번 주말에 엄마랑 제주도 가자. 좋은 호텔 예약했어. 제주도 여행이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빚을 다 갚고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요? 그럼 제 3억은 어디로 간 거죠? 민지가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저도 따라 탔어요. 1층에서 민지가 화장품 코너로 갔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민지가 명품 화장품을 샀어요. 또 카드를 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지한테 다가갔어요. 민지야. 민지가 돌아봤어요. 영자 이모. 어떻게 여기서요? 나 장 보러 왔어. 너 한우 샀구나? 네, 친척들 드리려고요. 많이 샀네. 150만 원어치나요. 민지 얼굴이 굳었어요. 아, 네. 그냥요. 내 엄마 요즘 어때? 괜찮으세요? 이모는 왜요? 궁금해서. 내 엄마 전화번호 바뀌었어? 아니요. 그대로인데요. 그래. 내가 전화해도 안 받던데요. 엄마 요즘 바쁘셔서요. 제가 전화하라고 할게요. 민지가 급하게 말했어요. 이모, 저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갈게요. 민지가 뛰어가다시피 나갔어요. 저는 뒤를 쫓아갔어요. 민지야, 잠깐만. 하지만 민지는 택시를 타고 사라졌어요. 저는 백화점 입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빚을 다 갚았다고 했어요.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그럼 희순이는 제 3억으로 빚을 갚은 거잖아요. 투자 실패가 아니라 제 돈을 가로챈 거예요.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40년 친구가 절 이렇게 배신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정수기한테 전화했어요. 정수가, 영자야, 왜? 목소리가 떨려. 나 지금 백화점이야. 희순이 딸 봤어. 뭐라고? 민지가 한우 150만 원어치 사는 거 봤어.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어. 뭐래? 희순이가 빚 다 갚았대.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간대. 정수기가 소리쳤어요. 그 나쁜 것들. 내 돈으로 빚 갚고 여행을 가? 정수가, 나 너무 화나. 당연하지.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괜찮아. 집으로 갈게. 알았어. 조심히 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그날 저녁 탐정 박철수 씨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박철수입니다. 저 이영자예요.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보고서 나와요. 제가 오늘 희순이 딸 봤어요. 뭐 하던가요? 한우 사고 빚 다 갚았다고 통화하더라고요. 박철수 씨가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좋은 정보네요. 그것도 보고서에 넣을게요. 빨리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3월 22일이었죠. 박철수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영자 씨,
보고서 나왔어요.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지금 갈게요. 탐정 사무실로 갔어요. 박철수 씨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어요. 여기 있습니다. 파일을 펼쳤어요. 첫 장에 희순이 사진이 있었어요. 두 번째 장은 재산 조회였어요. 박희순 소유 부동산 서울시 강동구 아파트 한 채. 시세 4억 원. 세 번째 장은 금융거래 내역이었어요. 2023년 9월 20일 입금 3억 2천만 원. 2023년 9월 25일 출금 2억 원. 수취인 강동신용금고. 2023년 10월 3일 출금 5천만 원. 수취인 삼성카드. 2023년 10월 15일 출금 5천만 원. 수취인 제주항공. 하나투어.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소액 출금 다수. 모두 희순이가 쓴 돈이었어요. 박철수 씨가 설명했어요. 보시다시피 희순 씨가 이영자 씨 돈 3억을 받아서 전부 개인 용도로 썼어요. 빚 갚는데 2억 5천만 원 쓰고 나머지는 여행이랑 생활비로 쓴 거네요. 맞습니다. 투자는 애초에 없었어요. 저는 파일을 가슴에 안았어요. 증거가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정수가 탐정 보고서 받았어. 뭐래? 희순이가 내 돈으로 빚 갚고 여행 갔대. 투자는 애초에 없었어. 그럼 이제 고소할 수 있겠네. 응. 정숙이 남편한테 연락해줘. 알았어. 3일 후 김민수 변호사를 다시 만났어요. 탐정 보고서, 송금 영수증, 카톡 캡처를 다 보여줬어요. 김민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이제 고소장 쓸 수 있어요. 언제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요. 그날 오후 김민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썼어요. 피고소인 박희순. 혐의 사기. 피해액 3억 2천만 원. 고소장에 서명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40년 친구를 고소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김민수 변호사가 말했어요. 내일 경찰서에 접수할게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죠.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증거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송금 영수증, 카톡 출력물, 탐정 보고서, 고소장 사본. 3개월간 모은 증거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희순아, 기다려. 40년 친구를 법정에 세울 거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구독하고 끝까지 보세요. 다음 날이었어요. 3월 26일 화요일이었죠. 김민수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제님, 고소장 접수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희순 씨 집으로 등기우편 보냈어요. 내일쯤 받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희순이가 고소장을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음 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희순이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영자야, 나 희순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데? 너 나 고소했어? 응, 했어. 영자야, 왜 이래? 우리 40년 친구잖아. 40년 친구가 친구 돈 3억 가로채? 가로챈 게 아니야. 투자 실패한 거라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희순아, 거짓말 그만해. 다 알아. 뭘 알아? 내가 내 돈으로 빚 갚은 거 2억 5천만 원 갚았지? 희순이가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주도 여행 간 거 5천만 원 썼지? 어떻게 알아? 다 조사했어. 탐정 고용해서 내 통장 다 확인했어. 희순이가 당황했어요. 영자야,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법정에서 해. 영자야,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내가 갚을게. 언제 갚을 건데? 시간 좀 줘. 1년만 줘. 1년? 1년 동안 뭘 할 건데? 돈 모을게. 일 구해서 갚을게. 저는 웃었어요. 희순아, 넌 65이야. 무슨 일 구해?
약국도 5년 전에 접었잖아. 그래도 뭐라도 할게. 안 믿어. 넌 이미 날 한 번 속였어. 영자야, 제발. 우리 40년 친구인데. 40년 친구였지. 이제 아니야.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속은 시원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희순이한테 제대로 말했어요. 정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정수가 희순이한테 전화 왔어. 뭐래? 고소 취하해달래. 1년 주면 갚겠대. 말도 안 돼. 믿으면 안 돼. 안 믿어. 녹음도 했어. 잘했어. 2주가 지났어요. 김민수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처제님, 첫 재판 날짜 잡혔어요. 언제예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알겠습니다. 4월 15일이 됐어요. 아침 9시에 일어났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오늘이에요. 40년 친구를 법정에서 만나는 날이요. 정수기가 집으로 왔어요. 영자야, 준비됐어? 응. 우리 남편이랑 같이 가자. 정숙이 남편 김민수 변호사가 차로 데려다 줬어요. 법원 앞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법정을 찾았어요. 417호 법정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희순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변호사 한 명과 앉아 있었어요. 희순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희순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반대편에 앉았어요. 김민수 변호사가 옆에 앉았어요. 10시 정각이었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보셨어요. 고소인 이영자 씨, 피고소인 박희순 씨 맞습니까? 네. 네. 오늘은 첫 재판이니 양측 주장을 듣겠습니다. 고소인 측부터 하십시오. 김민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고인 박희수는 고소인 이영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3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송금 영수증입니다. 2023년 9월 20일 이영자 씨가 박희순 씨 계좌로 3억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받아보셨어요. 피고인은 투자하면 1년 후 2배로 불려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냈어요. 이것은 카톡 대화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박희순 씨가 2배로 불려주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판사님이 확인하셨어요. 그러나 박희순 씨는 투자는 하지 않았고 이영자 씨 돈 3억 2천만 원을 전부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 서류를 냈어요. 이것은 사설탐정이 조사한 박희순 씨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판사님이 꼼꼼히 보셨어요. 2023년 9월 25일 2억 원을 빚 갚는 데 사용했고 10월 3일 5천만 원을 카드 빚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10월 15일에는 5천만 원을 여행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영자 씨에게 3억 2천만 원과 이자,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김민수 변호사가 앉았어요. 판사님이 희순이 변호사를 봤어요. 피고인 측 주장하십시오. 희순이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고인 박희순은 사기 의도가 없었습니다. 희순이 변호사가 말했어요. 박희순 씨는 실제로 건강식품 사업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체 사장이 갑자기 잠적하면서 투자가 실패한 겁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판사님이 물었어요. 그 제조업체 사장 이름이 뭡니까? 희순이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그게 지금 확인 중입니다. 확인 중이라는 건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재판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피고인이 고소인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건 인정합니까? 그건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도 빚이 있었고요. 부득이하든 말든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데 쓴 건 사기입니다. 판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희순이 변호사가 앉았어요. 판사님이 희순이를 보셨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희순이가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자한테 정말 미안해요. 희순이가 저를 봤어요. 영자야, 나 정말 갚을게. 시간만 줘. 저는 일어났어요. 판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저는 희순이를 똑바로 봤어요. 희순아, 넌 40년 동안 내 친구였어. 희순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중학교 때 만나서 지금까지 친구였지. 내 결혼식 때 내가 들러리 섰어. 맞아, 영자야. 너 애 낳을 때 내가 병원에서 밤새웠어. 내 남편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3일 있었어. 고마워, 영자야. 정말 고마워.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넌 내 남편 보험금 3억을 가로챘어. 투자한다고 거짓말하고 내 빚 갚는 데 썼지. 희순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2억 5천만 원 빚 갚고 나머지로 제주도 여행 갔지. 내 딸이 백화점에서 한우 150만 원어치 사는 것도 봤어. 희순이가 울고 있었어요. 내가 전화해서 투자 실패했다고 했을 때 나 믿으려고 했어. 40년 친구니까. 영자야, 미안해. 그런데 내 딸이 빚 다 갚았다고 통화하는 거 들었어. 그때 알았지. 넌 날 속인 거라고. 희순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영자야, 제발 용서해줘.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용서는 없어. 넌 내 노후 자금을 다 가져갔어. 남편 없이 혼자 살아야 하는 나한테서요. 법정이 조용했어요. 나는 연금 180만 원으로 살아야 해. 남편 보험금 3억이 내 전부였는데 넌 그걸 다 가져갔어. 희순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40년 친구라고 믿었던 게 내 실수였어. 하지만 법은 안 속아. 법은 진실을 알잖아.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희순아, 넌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 저는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속은 시원했어요. 4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거예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5월 20일입니다. 피고인 측은 제조업체 사장 관련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희순이가 뒤에서 불렀어요. 영자야, 잠깐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수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영자야, 잘했어. 김민수 변호사도 말했어요. 처제님, 훌륭하셨어요. 판사님도 우리 편이에요. 정말요? 네. 다음 재판에서 승소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가압류 신청하죠. 가압류요? 네. 희순 씨 아파트 못 팔게 막는 거예요. 좋아요. 법원 1층으로 내려가서 가압류 신청서를 냈어요. 김민수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했어요. 채무자 박희순, 담보 부동산 서울시 강동구 아파트.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틀 후에 승인 나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정수기가 말했어요. 영자야, 점심 먹자. 우리 남편이 쏜대. 좋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김민수 변호사가 말했어요. 처제님,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요? 네. 희순 씨가 제조업체 사장 자료 못 내면 우리가 이겨요. 그럼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희순 씨 아파트 경매로 넘어가면 3억 8천만 원 나올 거예요. 3억 8천만 원이요? 네. 원금 3억 2천만 원에 이자하고 위자료 합치면 그 정도 돼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뭐요? 당연한 일한 거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오늘 법정에서 희순이한테 다 말했어요. 40년 동안 쌓였던 배신감을 전부 토해냈어요. 이제 끝이 보여요. 2일 후였어요. 4월 17일이었죠. 김민수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제님, 가압류 승인 났어요. 정말요? 네. 희순 씨 아파트 이제 못 팔아요. 잘 됐네요. 희순 씨한테 통보됐을 거예요. 아마 연락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희순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영자야, 나야. 뭔데? 너 우리 집에 가압류 걸었어? 응. 왜 이래? 우리 집 팔려고 했는데 못 팔잖아. 당연하지. 내가 내 돈 갚을 때까지 못 팔아. 영자야, 제발. 이러지 마. 희순아, 늦었어. 이미 법원 승인 났어. 영자야, 우리 딸 생각해줘. 딸이 결혼하려는데 집이 가압류 걸렸다고 남자 집안에서 뭐라고 하겠어. 그건 내가 생각할 일이야. 영자야, 제발. 전화 끊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희순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40년 친구였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배신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날 밤 정수기한테 전화했어요. 정수가 가압류 됐어. 잘 됐다. 이제 희순이 꼼짝 못해. 응. 속 시원해. 당연하지.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고마워, 정수가.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그날 밤 편하게 잤어요. 가압류가 승인됐어요. 희순이는 이제 집을 못 팔아요. 제 돈을 갚을 때까지요. 드디어 끝이 보여요. 가압류 승인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산책하고 점심 먹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희순이가 꼼짝 못하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4월 25일이었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했더니 희순이 딸 민지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이모, 저 민지예요. 문 열어주세요. 무시했어요. 이모, 제발이요. 이야기 좀 해요. 초인종이 10분 동안 울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듣고만 있었어요. 결국 민지가 포기했는지 조용해졌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까 민지가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 5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지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이모,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답장 안 했어요. 또 문자가 왔어요. 제발이에요. 엄마가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어요. 그것도 무시했어요. 저녁 8시쯤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에도 민지였어요. 이모, 저예요. 아까 왔었는데 또 왔어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이모, 제발 문 열어주세요. 무릎 꿇을게요. 민지가 문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이모, 엄마가 미쳤어요. 제발 가압류만 풀어주세요. 저는 인터폰을 켰어요. 민지야. 이모, 이모시죠? 문 열어주세요. 안 열어. 할 말은 인터폰으로 해. 이모,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집이 가압류 걸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내 엄마가 한 짓 때문이야. 이모, 엄마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그런데 제발 기회 한 번만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내 엄마가 내 돈 3억 가져갔을 때 말이야. 민지가 울었어요. 이모, 저희 집안 망해요.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남자 집안에서 뭐라고 해요? 그건 내 엄마한테 물어봐. 왜 친구 돈을 가로챘냐고. 이모, 제발이요. 민지야, 돌아가. 내가 백날 울어도 소용없어. 이모. 인터폰을 끊었어요. 민지는 1시간 더 문 앞에 있다가 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미안하지 않았어요. 희순이가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했어요. 5월이 됐어요. 두 번째 재판 날짜가 다가왔어요. 5월 20일이었죠.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정수기가 다시 데리러 왔어요. 영자야, 오늘도 잘하자. 응. 법원에 도착했어요. 같은 법정 417호였어요. 희순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머리도 푸석푸석했어요. 희순이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외면했어요. 10시 정각에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님이 희순이 변호사를 보셨어요. 피고인 측, 지난번에 제출하기로 한 제조업체 사장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희순이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확인이 안 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조업체 사장이 실존 인물인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럼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판사님이 서류를 보셨어요. 피고인은 투자를 한다고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체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투자도 안 했습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뭡니까? 희순이 변호사가 할 말이 없었어요. 게다가 피고인은 고소인 돈 3억 2천만 원을 전부 개인 빚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판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피고인 박희수는 고소인 이영자에게 3억 2천만 원과 이자 3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 총 3억 8천만 원을 배상하시오. 희순이가 무너졌어요. 판사님, 제발이요. 저 그 돈 없어요. 없으면 부동산을 처분하십시오. 판사님,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피고인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판결문은 2주 후에 나옵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똑똑. 재판이 끝났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이겼어요. 3억 8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김민수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처제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희순이가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민지가 옆에서 위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정수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영자야, 잘했어. 응. 법원을 나와서 점심을 먹었어요. 김민수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판결문 나오면 강제집행 들어갑니다. 강제집행이요? 네. 희순 씨 아파트 경매 넘기는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6개월 정도요. 늦어도 연말에는 돈 받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5월 저녁 하늘이 예뻤어요. 이겼어요. 40년 친구를 법정에서 이겼어요. 눈물이 났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라 후련한 눈물이었어요. 6월이 지나고 7월이 됐어요. 판결문이 나왔어요. 김민수 변호사가 판결문을 가져왔어요. 처제님, 여기 있어요. 판결문을 받아들었어요. 피고인 박희수는 원고 이영자에게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제 손이 떨렸어요. 이제 곧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김민수 변호사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경매 신청할게요. 고맙습니다. 8월이 됐어요. 희순이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어요. 김민수 변호사가 경매 공고를 보여줬어요. 서울시 강동구 아파트, 감정가 4억 원. 입찰 날짜는 10월 15일이었어요. 2개월 후네요. 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9월이 지나고 10월이 됐어요. 10월 15일이 됐어요. 경매 날이었어요. 김민수 변호사가 경매에 참석했어요.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오후 3시쯤 김민수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제님, 낙찰됐어요. 정말요? 네. 3억 9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3억 9천만 원이요? 네. 처제님이 받으실 돈 3억 8천만 원 다 나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요? 한 달 후에 배당 받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울었어요. 1년 반 만이에요. 2023년 9월에 3억을 보냈는데 2024년 10월에 3억 8천만 원을 돌려받게 됐어요. 정수기한테 전화했어요. 정수가 경매 낙찰됐어. 정말? 축하해. 응. 한 달 후에 돈 받아. 잘 됐다. 이제 마음 편하겠네. 응.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한 거지. 11월이 됐어요. 11월 20일이었어요. 김민수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제님, 배당금 나왔어요. 은행 가세요. 알겠습니다. 은행으로 갔어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넸어요. 입금 확인하세요. 통장을 펼쳤어요. 2024년 11월 20일 입금 3억 8천만 원. 눈물이 났어요. 돌려받았어요. 40년 친구한테 빼앗긴 3억을 법으로 돌려받았어요. 은행을 나와서 벤치에 앉았어요. 통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정말 끝이에요. 그날 저녁 정수기한테 전화했어요. 정수가 돈 받았어. 축하해, 영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편하게 살아. 응. 이제 편하게 살게.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3억 8천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1년 반 동안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40년 친구가 날 배신했지만 법은 날 배신하지 않았어요. 희순이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어요. 배신한 대가를 치른 거니까요. 이제 저는 편하게 살 거예요.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서요. 일기를 덮고 불을 껐어요. 창밖에 달이 밝았어요. 편안했어요.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정말 편안했어요.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됐어요. 저는 3억 8천만 원을 은행에 나눠서 예금했어요. 1억씩 3개 은행에, 그리고 8천만 원은 따로 적금에 넣었어요. 이제 마음이 편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아침을 먹고 낮에는 책을 읽었어요.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정숙이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12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정숙이가 집으로 왔어요. 영자야, 요즘 어때? 좋아. 정말 편해. 다행이다.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항상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돈 돌려받으니까 마음이 놓여. 당연하지. 이제 노후 걱정 없잖아. 정숙이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영자야, 희순이 소식 들었어? 아니, 뭔데? 아파트에서 나갔대. 월세로 이사 갔다더라. 그래. 응.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 봤대.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갔다고.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렇구나. 민지도 결혼 취소됐대. 남자 집안에서 집안 사정 알고 파혼했대. 그것도 희순이가 자초한 거지. 맞아. 내 잘못 아니야. 알아. 정수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자야, 후회 안 해? 전혀. 내가 당한 걸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그날 저녁 정수기가 가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희순이 생각이 났어요. 40년 동안 친구였는데 이렇게 끝났네요. 슬프지는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배신한 대가를 치른 거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2025년 3월이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공원을 산책했어요. 벚꽃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작년 이맘때 희순이한테 배신당했는데 1년 만에 다 해결됐네요.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영자야, 나 희순이야. 희순이 목소리였어요. 1년 만이었어요. 왜 전화했어? 영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 말 그거야? 영자야, 나 지금 원룸에서 살아. 정말 힘들어. 그건 내가 자초한 거잖아. 알아. 내가 잘못했어. 영자야, 그런데 우리 다시 친구할 수 없을까? 저는 웃었어요. 친구? 40년 친구를 배신한 사람이 무슨 친구야? 영자야, 제발.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반성은 이제 와서 해? 희순이가 울었어요. 영자야, 나 너무 외로워. 민지도 나한테 연락 안 해. 친구도 다 떠났어. 당연하지. 내가 한 짓 보면 누가 친구하겠어? 영자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희순아, 용서는 없어. 영자야, 넌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남편 보험금 3억을 가로챘잖아. 갚았잖아. 3억 8천만 원 다 갚았어. 법이 갚게 한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갚은 게 아니잖아. 희순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희순아, 넌 40년 친구를 돈 때문에 배신했어. 그런 사람한테 두 번째 기회는 없어. 영자야, 제발. 이제 다신 연락하지 마. 난 내가 없어도 잘 살아. 영자야, 잘 살아. 내가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희순이한테 해줄 말은 없었어요. 희순이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날 저녁 정수기한테 전화했어요. 정수가 희순이한테 전화 왔었어. 뭐래? 친구하자대. 말도 안 돼. 뭐라고 했어? 거절했지. 번호도 차단했어. 잘했어. 그런 사람한테 기회 주면 안 돼. 알아. 정수기가 말했어요. 영자야,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봄에 제주도 가자. 벚꽃 보러. 좋지. 다음 주에 가자. 내가 예약할게. 고마워, 정수가. 다음 주가 됐어요. 3월 말이었죠. 정수기랑 제주도로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제주공항에 내려서 렌터카를 빌렸어요. 정수기가 운전하고 저는 옆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어요. 예쁘다. 그치? 여기 오길 잘했지? 응.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어요. 정수기가 말했어요. 영자야, 저녁 먹고 산책하자. 좋아. 저녁을 먹고 해변을 걸었어요.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찍혔어요.
바람이 시원했어요. 정수기가 말했어요. 영자야,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작년에 힘들었잖아. 그랬지. 그런데 이제 다 지나갔어. 그래. 이제 내 인생 살아. 저는 바다를 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가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진짜야. 내 남편도 고맙고, 우리 남편도 기뻐하더라. 정의가 이겼다고. 법은 정말 배신 안 하더라. 맞아. 희순이는 널 배신했지만 법은 안 배신했어. 그래서 다 돌려받았어. 3억 8천만 원. 정수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편하게 살아. 알았지? 응. 해변을 1시간 걸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방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제주도 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67년을 살았어요. 남편도 잃고 친구한테도 배신당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법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정숙이랑 아침을 먹고 관광을 갔어요. 한라산도 보고 성산 일출봉도 갔어요. 점심은 흑돼지를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오후에는 카페에 앉아서 바다를 봤어요. 정숙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영자야, 돌아가면 뭐 할 거야? 봉사활동 할까 생각 중이야. 봉사활동? 응. 혼자 사는 어르신들 도와주는 거. 좋은 생각이네. 나도 외로웠으니까 외로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멋지다, 영자야. 저는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갔다 했어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았어요.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3일 후에 서울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메모를 열었어요. 할 일 목록을 적었어요. 봉사단체 알아보기, 독서 모임 가입하기, 요가 배우기, 정숙이랑 매주 만나기, 4가지를 적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67세, 2번째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왔어요. 정숙이랑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희순이한테서 전화 왔지만 거절했어요. 번호도 차단했어요. 40년 친구였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배신한 사람한테 2번째 기회는 없어요. 법으로 싸워서 3억 8천만 원 다 돌려받았어요. 40년 친구는 날 배신했지만 법은 날 배신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서요. 67세, 이제 시작이에요. 일기를 덮고 불을 껐어요. 창밖에 별이 반짝였어요. 평화로웠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화로웠어요. 희순이는 이제 제 인생에 없어요. 저는 앞으로만 갈 거예요. 눈을 감았어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건강들 유의하시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공감한 사연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